1996년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쯤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3위다. 다케시마 문제를 두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해군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한 척만 가면 한국 해군의 70%는 전멸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안병태 제독은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조언하였고,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대통령이 대응 방안을 묻자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2만 톤급의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를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특히 IMF 사태를 맞게 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8월 국방부는 국방중기 계획에서 수직이 착륙기인 F-35B를 탑재한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로 항모를 보유하면 독도와 이어도 같은 분쟁 해역에서 우리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든가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항공모함을 원거리 해역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들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 항공모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항모 건조 이유에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해상교통로라면 보통 말라카 해협이나 대만 인근 해역을 말하는 것인데,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의 경제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일방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라는 것이 아무리 가능성이 작은 위협이라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그러한 가능성에 막대한 건조비와 운용비가 들어가는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상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으로 가정할 때 약 10여 대의 함재기에 조기 경보기도 없는 우리의 항공모함 전대가 단독으로 진출하여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군을 제압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의 건조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조직이 상대방 국가를 적으로 상정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압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권이 북한과 중국의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건조 목적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하려 하는 전략적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현시효과입니다. 현시효과란 적에게 자신의 강력한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함부로 군사적인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데, 적에게 보여주는 무기가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은 중국을 충분히 긴장하게 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 때문입니다. 경항공모함에는 약 16대 정도의 F-35B가 탑재될 전망인데, 비록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F-35B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 성능은 중국을 긴장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59대의 F-15K와 소수의 F-35A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도입된 공중급유기를 이용하면 KF-16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소규모 국지전에서의 우세를 점할 수는 있어도, 상황이 점차 확대되어 무력 충돌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서해나 남해에 위치하고 있으면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군력을 따로 배치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투사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항공모함은 중국 해군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있는 F-35B가 중국 함대의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중국의 함대는 이를 쉽게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함대 방공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그들의 전력 일부를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항공모함이 중국의 군사력을 일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둥펑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숫자의 전투기와 전투함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항공모함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항공모함의 취약한 생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미연합작전입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작전에 투입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기동함대의 일부로 편입되어야만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자체적인 방어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구축함이나 잠수함, 조기경보기의 보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항모전단에 구축함 정도는 투입할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느려 항모와 함께 기동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경항모에는 조기경보기가 없기 때문에 적의 공대함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동함대에 우리의 항공모함이 편입된다면 그들의 조기경보기와 핵추진 잠수함의 호위를 받으며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항모가 미군과 함께 작전한다면 그들이 주도하는 국제안보 질서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국제기구 쿼드를 출범시켜 팽창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도 이러한 군사동맹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항공모함이 미군과 함께 작전한다면 그동안 소원해졌던 한미동맹을 어느 정도는 복원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대안으로 경항공모함이 어색한 한미 관계를 어느 정도 타개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에서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